사실 코닥이라는 기업을 안다는 것은 이미 아재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코닥을 잘 모릅니다. 코닥은 필름 카메라 시절에 카메라의 대명사였죠. 미국 시장의 90%를 차지를 했고 전 세계 기업 가치 5위 안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코닥이 2012년에 파산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코닥이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로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니콘과 캐논 같은 일본 기업에 밀려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처음 만든 기업이 코닥이라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노키아라는 기업은 스마트폰 이전에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 14년간 1위를 차지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 버렸죠. 원래 기업 가치가 300조 정도 됐었는데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8조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역시 아이러니한 것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기업이 애플이 아니라 노키아였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전통 강자 기업이 새로운 기업에 밀려서 무너지는 현상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파괴적 혁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파괴적 혁신이 무서운 이유는 절대 처음부터 파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성능이 월등히 낮습니다.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도 무게가 한 3kg 정도 됐고요. 사진 한 장 찍는데 20초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기업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물어보기는 합니다.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면 너 쓸래? 라고 물어보죠. 하지만 고객들은 직접 써보지 않는 이상 이게 무엇인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많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휴대전화로 영화도 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200만 원이야. 그럼 너 살래? 라고 물어보면 그럴 거면 노트북 사지 뭘로 휴대전화로 그런 걸 하나요? 라고 대부분 대답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고객들이 지금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 안 쓴다고 해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고객들이 맹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관성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변화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아요. 코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필름 카메라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필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필름이 없는 카메라를 만든 겁니다. 이 임원진들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도 기존 기업들은 그 기술을 간과한 채 기존 기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존속성 혁신에만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파괴적 기술도 가만히 있지 않죠. 점점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전히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웬만큼 쓸만한, 보통 사람들이면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성능이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격은 여전히 저렴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류 시장의 고객들이 파괴적 기술을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파괴적 혁신, 말이 참 멋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잘 모르고 뭔가 획기적이기만 하면, 뭔가 새롭기만 하면 파괴적 혁신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념을 잘 모르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괴적 혁신의 가장 큰 특성은 처음에는 절대 파괴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능이 열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버의 혁신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버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성능이 좋았습니다. 예약도 잘 잡히고 서비스 질도 좋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류 시장을 잠식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격도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우버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혁신일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파괴적 혁신이 파괴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기술 자체만 가지고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율주행 기술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구글과 애플 같은 IT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특허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긴 한데요.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오래전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해왔죠. 그래서 만약에 구글이 자동차를 출시를 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구도가 바뀐다면 그러면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훨씬 더 안정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점유율에 조금 변동은 있긴 하겠지만 구글 또는 애플이 시장을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역시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준 서비스를 들고 나타났을 때 여기에 열광했던 고객들은 일부 마니아층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DVD 대여점에 가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영화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지 며칠씩이나 걸려서 배송되는 이 DVD를 기다리는 고객들은 많이 없었던 거죠. 블록버스터도 넷플릭스가 출연한 것은 물론 알았습니다만 저러다 얼마 안가 망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속성이라는 성능 측면에서 넷플릭스는 절대적인 열의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스트리밍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DVD 대여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곧바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성이라는 성능에서 오히려 추월을 당한 겁니다. 게다가 불확실성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기 있는 최신 영화 빌리러 가보면 누가 빌리러 가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넷플릭스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블록버스터는 파산을 하고 맙니다.